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이제 시장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뭐 이슈가 나와서야 아니면 그냥 단순히 많이 빠져서야 그 궁금하신 분들에게 네. 오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체크포인트 키워드 먼저 열어볼게요. 본격적인 반등이냐, 네. 이 반등은 감사한데 연속성이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또. 사실 여기 느낌표를 좀 붙이고 싶었는데 네. 아직까지 뭐 확인된 거는 없다 보니까 일단 좀 물음표를 좀 붙여봤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본격적인 반등, V자 반등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일단 저점은 확인됐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보는지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까지 우리 시장 급락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CPI 문제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이 가상화폐가 진짜 뭐 말 그대로 깡통이 났죠. 그러면서 다른 가상화폐까지 같이 빠지면서 좀 하락이 나왔던 건데 어제 이제 가상화폐 급락을 했고요. 이 급락한 상황에 대해서 사실 이 가상화폐 리만 브라더스급이다라고 걱정이 좀 많이 됐었는데 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이 정도 규모가 이 금융 안정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루나 같은 경우는 이 세계 최대 거래소죠. 이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른 코인들은 다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상화폐가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시장이 어쨌든 이 저점에서 이 과매도 구간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데일리 연은 총재가 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일단 5월 달에 50bp 인상했고요. 6월 달, 7월 달도 50bp 인상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 외에 지금 75bp 인상할까 봐 좀 겁이 나 있는 건데요. 이 데일리 총재가 50bp 금리 인상 2번 이야기를 하면서 매파적이지만은 좀 덜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도 좀 괜찮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웰스파고가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쫙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더니 순수 전기차 업체, 뭐 리비안이라든가 루시드 이런 기업들이 급등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경우는 호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전환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이런 얘기에 오히려 많이 빠져있던 리비안, 루시드 이런 것들이 급등함에 따라서 지금 구간은 이 과매도 구간에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어떤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뭐 어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좀 찾아야 되는 건데요. 이런 뉴스에도 급등한 걸 본다면은 지금 충분히 하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매수 준비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순손실이 우려보다 좀 적었었고요. 올해 25,000대 어떤 차량 생산을 재확인하면서 올랐는데 어쨌든 이 성장주를 대표하는 리비안, 루시드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다가 하루에 거의 뭐 20%씩 그 급등함에 따라서 제가 볼 땐 지금은 어쨌든 바닥 찾기 나서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 올라가는 문제인 것이지 지금부터 뭐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기에는 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 지금부터는 좀 종목 싸움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이 자리에서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이제 코인 열풍이었을 때 살짝 담아보고 네. 그리고 정말 잊고 있어서 네. 어제 처음으로 뭐 인증번호까지 받아가면서 비밀번호 찾기라고 들어갔는데 네. 오 상당하더라고요 하락이. 루나가 있던가요 혹시? 루나는 없었습니다. 예. 다행히 그 전에 그냥 코인을 한번 슬쩍 담아본 터라 루나는 없었는데 네. 여러분들 코인 갖고 계신 분들도 걱정 많으셨잖아요. 그런 코인 시장 그리고 국내 주식 시장 저희가 또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첫 번째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리뷰해 볼까요? 네. 자, 기판 쪽에서 DDR5 관련해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코리아 서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2, 3거래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어쨌든 이 시장 반등에 있어서 소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DDR5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잠시 뒤에 또 관련자나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어쨌든 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이 주 기판 업체이 주기판이 더 매출이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이 PCB 매출이 더 많아지면서 PCB 기업으로 지금 탈바꿈되고 있다, 재평가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PCB 관련주 중에서 아직 상승폭이 약합니다만은
제가 볼 땐 이 정고점까지 금방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심택 같은 경우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역시나 시장 상승에서 소외되지 않고 쭉 올라오고 있는 것이 바로 심택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냥 5% 정도 올라가지고 있는 건데 시장 조정 나올 때 같이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가장 빠르게 올라서고 있고 심택 같은 경우에 이제 그 DDR5 드램 매출에 있어서 비중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DDR5 어떤 최대 수혜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얘는 덩치가 큽니다만은 제가 오늘 잠시 뒤에 이 덩치가 작은 DDR5 관련주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보시면 현대공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죠. 다음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현대차가 이제 이 미국 공장 투자 발표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건데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중에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조정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 반등이 올라갈 때 어떤 게 제일 먼저 올라가냐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만이 세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자, 목표가를 9,800원 말씀드렸는데 더 보유하신다면은 아마 다음 주 안에는 목표가로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전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시장이 저점을 좀 잡은 것 같은 이런 시점에서 또 좀 모멘텀이 강한 종목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저점이 또 한 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과매도 구간이라는 건 인식을 했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네. DDR5 그 인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엄청 뜨거워졌어요. 이제 또 한 번 나오면서 네. 원래부터 시작은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 DDR5로 바뀌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DR5가 향후 4년간 성장 모멘텀이다. 그래서 이 부품주가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건데 이게 지금 DDR5인데 제가 잠시 뒤에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DDR5 같은 경우는 DDR4보다 관련 부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도 높아지고 부품주가 수혜를 보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DDR5 양산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인텔이 이제 이 DDR5를 지원하는 그 CPU, 이 사파이어 래피드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엘더레이크를 출시한 지 6개월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작년 말에 이 엘더레이크를 출시하고요. 지금 이제 오늘 그 사파이어 래피드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DDR5 시대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과 더불어서 AMD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그 DDR5를 지원하는 CPU를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디램들이 지금 DDR5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품주들 우리가 눈여겨봐야겠다는 거고 이 중소형 부품주가 수혜라는 이야기인데 DDR5를 도입하게 되면은 이 부품 단가가 오르고 판매량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이제 그 DDR5에는 DDR4와는 다르게 그 안에 그 PMIC, 이 전력관리 반도체죠. 온도 센서하고 그다음에 레지스터 클럭 드라이버 등 이런 반도체가 탑재가 되다 보니까는 쉽게 말씀드리면 더 많은 반도체가 탑재가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중소형 부품주가 수혜라는 이야기고요. 부품의 공급 단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품 사용량이 늘고 이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과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DDR4로 바뀔 때 이 ASP가 20% 올랐거든요. DDR5 같은 경우는 설계 구조까지 변화가 되면서 지금 평균 단가가 30% 올라갈 거로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련주는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DDR5하고 4인데요. 지금 그냥 저도 이제 어떤 뭐 엔지니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DDR4 같은 경우는 칩이 몇 개 없죠. 이 초록색도 많이 보이죠. 근데 지금 DDR4 같은 경우는 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안 들어가던 뭐 PMIC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다 보니까는 많은 부품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단가가 올라가고 지금 더 많은 부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이 4에서 5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DDR5 수혜질을 우리가 눈여겨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DDR5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네.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지 오늘의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TLB.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네. 종목인데 이거 지금 현재 가격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걸요? 일단 오늘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네.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좀 가격이 좀 눌렸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워낙에 내용이 좋고요. 이 DDR5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가총이 작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 DDR5 관련주 중에서 지금 이 디램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TLB 같은 경우는 대덕전대에서 분사돼 가지고요. 지금 디램용이 54%, 낸드용이 44% 나오는 그런 회사인데 1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1분기 때 지금 풀캐파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1분기 실적을 좋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게 나왔고요.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는 뭐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4분기 같은 경우는 서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PC용보다는 서버용이 훨씬 더 이제 이익구조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4분기부터는 서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2분기, 3분기 좋지만은 4분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DDR5 비중이 17%인데 지금 현재는 PC용만 공급하고 있고요. 4분기부터 서버 들어가기 시작한다면은 아마 4분기부터는 수익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디램 비중이 제일 높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 디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매출을 나오고 있는 건 심텍인데 심텍은 매출이 가장 큽니다만은 기업 규모에 비해서 디램 비중이 지금 TLB 같은 경우가 지금 55%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15에서 20% 나오는데 지금 TLB 같은 경우는 디램 비중이 55%이기 때문에 지금 이 DDR5 디램의 어떤 익스포저가 가장 큰 기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세게 올라가고 있고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급등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그림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림 보시면 다른 지금 DDR5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본 건데 오늘 아비코 전자 많이 올라가죠. 아비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공급량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실제로 디램 관련 매출 비중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TLB가 55%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큰 게 해성대 있습니다. 최근에 해성대에서도 많이 올라왔죠. 그 다음 보시면 대덕전자, 신텍 이 정도인 것인데 실제로 오늘 가장 많이 급등한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도 디램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TLB가 지금 55% 넘기 때문에 DDR5로 본격적으로 바뀌는 구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은 TLB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쉬었다가 오늘 또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 건데요. 차트를 좀 좁혀서 주봉으로 좀 보게 되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이 바닥권에서 어떤 바닥 박스권을 돌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해성DS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1조가 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TLB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작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땐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다. 그래서 뭐 한 번에 접근하기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수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TLB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일단은 55,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4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LB 오늘 급등을 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보자.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 너무나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DDR5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는 아비코전자 이야기를 또 상황실에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헌덕이 덕분에는 어떤 종목일지 이번에도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네. 에너지 전쟁의 방아쇠다. 그러니까 방아쇠가 당겨졌다라는 뜻일까요? 네, 이 방아쇠를 푸틴이 당긴 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에너지 전쟁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본격적인 에너지 전쟁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이 서방국들 향해서 에너지 전쟁 방아쇠를 당겼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원유, 가스 쓰지 않겠다라고 해서 어떤 계속 수출 금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푸틴이 내가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푸틴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오히려 유럽 국가에 대해서 제재하고 있는 거죠.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시작됐다. 지금까지는 가끔 좀 사이가 안 좋을 때마다 푸틴이 목리를 부리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진짜 뭐 이 에너지 무기화가 시작했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어제 보시면 이제 야말 유럽 가스관이라고 해서 지금 독일로 가는 가스관이 있거든요. 여기를 관리하는 폴란드와 독일 회사를 지금 러시아가 제재를 가했고요. 실제로 이제 독일이 관리하고 있는
가스 관리 회사의 자회사 29개 회사에 대해서 몽땅 지금 배제했기 때문에 지금 독일로 가는 가스관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관을 좀 끌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야말 유럽 가스관을 통해서 독일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다 공급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핀란드가요. 어제 바로 지금 나토 가입을 공식화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러시아가 또 지금 반발하고 나선 건데 아마 이번 주말을 전후로 해서 지금 핀란드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 상당히 큰데 러시아가 이번에 이제 15일이 가스 결제한 날이거든요. 루블화를 결제하지 않으면은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했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러시아랑 바로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나토 가입을 공식화하면서 지금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핀란드 정도가 가스 공급 중단이 나올 것 같아요. 빠르면 오늘 나올 거고요. 주말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난번에 폴란드 공급 중단하게 되면서 가스값 급등하고 관련주 다 상한가 갔었거든요.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에너지 전환 가속화가 되고 있다. 지금 유럽이 이제 어떤 러시아의 그 자원을 끊으면서 26조를 투입해가지고요. 다른 쪽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조 투입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고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2027년까지 러시아산 원유, 석탄, 뭐 가스 이런 것들을 다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건데 그 비용을 26조를 투입해서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가 제재를 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치킨 게임을 가고 있는 건데요. 뭐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름으로써 지금 천연가스 값은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도 이 가스 관련주 하나를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제가 상상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우리 국토 밑에도 가스관이 이렇게 있었으면 가스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석유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네. 그게 안 되는 이상 우리는 가스 관련주 혹은 에너지 전쟁 관련주로 돈을 벌어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뭐 헛된 상상이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네. 현덕이 덕분에 SK가스 갖고 오셨네요. 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시가총액은 좀 큽니다만은 네. 거래가 많이 없어서 또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1등 가스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값이 올라갈 때 가장 많은 좀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PG를 수입하고 저장 판매하는데 30년간 국내에 LPG를 공급하면서 명실공히 국내 1등 사업자다. 1분기 매출액을 보면요. 1분기 매출액이 2.3조가 나왔고 영업이익이 1,000억 나왔거든요. 지금 이 매출과 영업이익도 컨센도 좋게 봤었는데요. 그 컨센보다 더 좋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값 급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뭐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스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지금 LNG하고 LPG 듀얼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 지분 47% 확보하면서 LNG 터미널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 LNG 수입을 또 통해서 어떤 가스 수입을 다변화하고 있는 거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지금 LNG 터미널 사업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울산에서 1.23기가와트 규모의 이 LNG, LPG 복합 발전소를 또 지금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4년에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가스가 급등에 대한 수익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에너지 자체가 이 에너지 지형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가장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림 하나를 안 봤는데요. 그림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제 지금 유럽의 그 가스 지형을 보게 되면은 원래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전쟁 나기 전에 러시아에서 직접 공급받기 위해서 직접 그 노르스트림을 뚫었던 건데 이게 중단된 거고요. 지금 원래 받고 있던 야말 유럽 가스관 있잖아요. 요게 지금 독일로 가서 독일에서 이제 뭐 프랑스라든가 나눠지는 건데 여기 운영하는 이 독일과 그 폴란드의 운영 회사를 무더기로 다 제재시킨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다 끊은 거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스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SK가스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폴란드 가스를 끊으면서 가스값이 9달러까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7.76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급등 한번 나왔었고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왔죠. 다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기 좀 좋은 가격대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주말에 어떤 그 가스 공급 명단을 이제 러시아가 가스 공급 중단을 발표하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땐 요거 정고점 넘어가는 거는 또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SK가스는요. 일단 목표가 15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최근의 저점이었던 11만 5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가스 소개해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15만 원까지 바라볼게요. 손절 가격은 11만 5천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종목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에너지 관련주로도 이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GS글로벌도 이야기해드렸고 GS도 이야기했고 많은 종목을 보여드렸는데 네. 지금 GS를 궁금해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요.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살짝 하락이 나온 상태인데 네. 아직 손절가는 터치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GSE를 이제 이틀 전에 말씀드렸고 네.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어제 한번 네. 조정이 나왔고 지금도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오늘 올라가는 그 종목들 보면은 지금 성장주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소외가 된 건데 지금 천연가스 값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3일 전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가스 공급 중단,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국가를 발표한 건 아닌데 15일이 가스 그 대금을 결제한 날이에요. 근데 이거를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으면 끊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전후로 해서 가스 공급 중단 국가를 발표할 가능성이 꽤 큽니다. 특히나 가스관까지 끊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GSE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경상남도의 거의 50%를 가스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조정 나온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일단은 월요일까지 한번 본다고 하면은 아마 어느 정도의 답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슈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GSE까지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전해드렸던 손절가, 목표가, 가격 라인은 꼭 지켜주세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야, 오늘 밤 미국 증시 확인하고 네. 자 내일 토요일 아침에 올려드릴 건데 지금 시장이 어쨌든 저점은 나온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또 갖고 가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으로 대응했을 때 또 가장 빨리, 가장 안전하게 수익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볼 거니까요. 네. 내일 오전에 유튜브에서 체온도 검색하셔가지고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미증시까지 보고 나서 그러고서는 올라오는 그 시황 정보 여러분들도 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